코너는 공시로 알아보는 기업 분석입니다.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우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에도 지금 오르비스 투자자문으로 네, 일단 뭐 정보제공을 협업해서 지금 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영수 대표. 네, IT의 신과도 네. 함께 하고 있죠. 네, 신과 함께. 저도 있고. 네, 자,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에 오르비스 투자자문을 찾으시면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좀 만나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기업 공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기업 잠깐 얘기 드리기 전에 LS전선의 KT 서브마린 장내 매수가 또 나왔어요. 아, 지금 뭐 화면에 속보 나가니까 이거는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월드 거버먼트 번드 인덱스라고 하는 전 세계 채권지 3대 채권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관찰 대상국 유지가 됐고요. FTSE 러셀에서는 편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 편입 관찰 레벨을 1에서 2로 올렸기 때문에 9월에는 편입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호재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이러면 네. 환율이 굉장히 강세로 가겠죠. 그렇죠. 우리 원화가 그래서 지금 사실 해외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공시에서 뭐가 보이던가요? DBI텍 공시가 나왔습니다. DBI텍. 네,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네. 주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DB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지분율이 막 좀 낮죠. 낮았죠. 네.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낮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지주사 역할을 못했다 뿐이지 DB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17.8%, 한 18% 정도 됐으니까 뭐 18%. 엄청 낮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또 이런 것들 잘 공격하는 회사가 있죠. 그렇죠. 네. 틈새를 노리는 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그렇죠. 하는데. 행동주의 펀드. 근데 2017년, 18년에 유명했던 회사가 있잖아요. 한진카를 공격했던 KCGI. KG. 강성부 대표님이 계신 그 회사에서 이번에 DBI텍 지분을 또 찔렀군요. 네, KCGI에서. 네, 7%나 지분을 7% 확보했어요. 장내 매수 공시가 나왔군요. 네, 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7%면 큰 건가 싶은데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에요. 아, 네, 장내 매수 규모만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음, 그러면 추가로 더 살 거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진카를 살 때 보면 2017년, 18년 당시에 한 3천억 후반 정도의 자금을 썼어요. 그 당시에도 자금 동원력이 그 정도 됐고 이 자금 다 엑시트했습니다. 근데 네. 수익을 한 100% 정도 수익을 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성공의 경험도 있고 돈도 더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자금이 들어올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DB는 이걸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인데 DB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면 한 23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DB의 네. 별도 자금으로.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DB에서 뭐 주담대로 추가로 지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또 관건이 있어요. 소액 주주들이 이제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 DBI텍이 한번 분할을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소액 주주의 반대로 한번 무산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액 주주들의 반대에도 분할이 또 강행이 돼서 분할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8인치 팹이라고 레거시 공정을 갖고 있는데 네, 좀 시간에 어제 거래에서 DBI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그렇죠. DB도 올랐고. 네. DB 봤었는데 이 뭐 남매 난 뭐 이래가지고 조금 지분 뭐 약간 잡음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DB는 지금 뭐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한다 뭐 그런 아버지와 얘기가 아들인가요? 네, 부자지간인가요? 부자지간에. 네. 이제 아버지와 딸 그리고 아들 이런 아. 이 사이에 이제 좀 분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이번 DBI텍은 KCI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판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에 이제 쏠렸던 관심이 아마 DBI텍 쪽으로 급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지분 느낌이 들어요. 경쟁에 대해서. 네. 아마 또 계속 공시가 나오겠죠 관련해서. 그렇죠. 네. 한때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도 조금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조용해졌고 그렇죠. 거의 SM이 좀 아주 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서 이미 그거는 일막일장이 끝났고 네. 이제 DB하이텍으로 또 불이 옮겨가는군요.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지? 그지랜다. 근데 뭐 회사에 체력이 있으니까 DBI텍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충분히 공격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긴 합니다. 그렇죠. 회사 자체 파운드리 본업의 매력도도 꽤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가보죠. 네, 두 번째 기업은 SK 스퀘어인데요. SK 스퀘어 앞서 뭐 코너에서도 그렇죠, 했지만 SK SK. 쪽이 조금 또 얘기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이노베이션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인가?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발표됐습니다. 매입이 네, 스퀘어가. 1,100억 정도 발표가 됐고 일단 SK 스퀘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KT에서 분사해서 만든 이제 중간 지주사예요. 네네. 네, SK 중간 지주사고 가장 주력 회사는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지분을 한 20%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 가치가 한 1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20% 정도 되면. 근데 뭐 시가총액은 지금 SK 스퀘어 시가총액은 한 5조 6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근데 보면은 SK 스퀘어가 이제 그 분사를 할 때 주가가 8만 2천원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3만 9,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도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마침 또 SK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IPO 초기하고 이제 기업 들어왔을 때는 공공연하게 시가총액을 얼마 이렇게 막 우리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아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시장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렇죠. 또 시장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도 워낙 안 좋았으니까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아까 자사주매입 1,100억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900억입니다. 어. 그러니까 때려박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 엄청나게 이제 때려박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 주가가 내려왔을 때 하이닉스 지분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거나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니즈는 분명히 밝혔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도 좀 오르고 있고 네. 뭐 긍정적일 것 같은데 또 혹시 제가 모르는 회사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하여튼 무겁긴 참 무거운데 네. 조용히 뭐 이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공시가 하나 눈에 띈다 이 정도. 그렇죠. 네. 네. 자,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오늘 제일 그러니까 DB하이텍도 재밌는데 네. 회사의 내용이 좀 이거 이렇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약간 공시가 나와서 제2의 KT 서브마린? 그런 느낌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재밌어요. 오, 흥미로운.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인데 한국 정보 인증. 네, 낯설죠. 회사 이름 낯설는데. 아니 왜 그 예전에 우리 인증서 받을 때 맞아요. 네, 네. 다 거기 한국 정보 인증 많이 맞습니다. 떠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쉽게 넘기기 마련인데 오늘 그러니까. 기억하시네요. 네. 네. 그 저를 바보로 하십니까? 이게 다우기술이라는 회사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네.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큰 그룹이죠. 네, 나름 큰 그룹이고 이 최대 주주인 다우기술이 계속 장내 매수를 했었어요. 이게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년 4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다우기술이 최대 주주가 매수를 했었는데 갑자기 STO로 한번 묶였었거든요. 그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이제 묶이면서 주가가 5,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급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기술이 갑자기 장내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1월까지 매수를 하다가 멈췄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다시 장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잠깐 뭐 4분기 실적만 보고 한 게 아니고 이게 길게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있다. 이게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면 2021년에 매출액이 한 600억이 안 됐었고요. 근데 2022년을 보면 매출이 한 900억 가까이 됩니다. 878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1년에 117억에서 22년 157억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네.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인증서나 솔루션, 인증보안 이런 쪽으로 이제 탄탄한 비즈니스인데 그렇죠. 이게 분기별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21년에 없던 매출이 22년부터 들어온 게 인증보안과 광고 매출이 들어온 게 새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22년 수준의 매출은 유지가 되는데 또 특이한 게 어떤 거였냐면 22년 4분기에 갑자기 광고 매출이 평소 분기보다 한 매출 2배가 됩니다. 요거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타 매출도 평소 매출의 2배가 됐어요. 네, 이게 좀 확인이 좀 되면 추가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요거 네.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 정보 인증. 네. 장우진 팀장이 예전에 유튜브 나오셨을 때 뭐 얘기하신 것들이 있대요. 그 시청자분이 지금 뭐 올리셨는데 TCC 스틸하고 뭐였죠? 다우기술하고. TC 스틸, 조일 알미늄, 네, 뭐 그런 것들을 알미늄 기업 얘기했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문제 어디서 나와서 얘기하셨나? 하여튼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셔서. 네네. 자, 한국 정보 인증은 하여튼 이 다우기술하고 연관성 모회사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요즘 거래도 죽어버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기업을 좀 더 공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애플페이, 뭐 페이도 그렇고 요즘 CBDC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디지털 화폐 얘기도 네. 다시 일본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연관성이 또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이제 미투젠인데요. 미투젠의 공시는 또 뭐가 눈에 띄는가요? 보통 이제 제가 최대 주수의 장내 매수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주가가 이제 바닥일 때 나온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둘 다 나왔어요. 오. 네, 미투온도 샀고 자사주도 샀습니다. 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회사가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22년 실적을 시장에서 한번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라는 회사의 무언의 항변이죠. 그렇죠. 네. 네. 답답하다. 우리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실적은 안 좋았어요. 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21년 대비해서 이제 크게 급감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환율 때문에 버텼거든요. 이 회사 그 해외 매출이 대부분인데 네. 환율 때문에 버텼는데도 이제 매출은 이제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23년에는 신작들 출시가 좀 다수 있다고 해요. 게임이 기반인 회사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네. 네. 이제 저는 사실 게임과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웹툰 웹소설 관련된 제작 자회사와 이제 컨텐츠 플랫폼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에 대한 가치는 다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게임 회사로 보면 사실 네. 뭐 실적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운데 네. 웹툰 웹소설 플랫폼으로 보면 22년 기준 PR이 한 6배대니까 싸거든요. 네. 그래서 웹툰 웹소설 관련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다시 붙는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디지털 디지털 컨텐츠 기업인데 일단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죠. 이게 해외에서는 꽤나 활성화되어 있는 그렇죠. 게임이고 네. 그리고 또 대주주가 약간 중국계 쪽 아닌가 싶긴 한데 홍콩, 중국, 하여튼 네, 국내 홍콩 쪽이었던 것 쪽은, 같아요. 네, 중화권이었던 걸로 알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긴 네, 하죠. 디스카운트 네. 요인이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자, 비투젠까지 받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펜 엔터테인먼트. 네. 여긴 또 공시가 뭐가 나왔대요? 어제 수주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수주.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돌풍을 수주했다고 나왔어요. 돌풍. 네. 많이 들어봤는데 뭐죠, 저게?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 김희애랑 네. 설경구 주연의 정치 드라마입니다. 설경구 배우가 처음으로 드라마에 이제 출연하신다. 첫 드라마인가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네요. 네. 이게 16부작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뭐 설경구 배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작이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이 회사가 올해 5편 정도의 드라마를 이제 편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지금 3번째 이제 드라마가 확정이 된 거예요. 꽃선비 열애사, 그다음에 국민사용투표에 의해서 이번에 돌풍까지 확정이 된 거고, 네. 그 가장 큰 이제 텐트폴 기대작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이 기네요, 특이하죠. 꽤. 폭삭 속았.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폭삭 속았수다. 이 제주도 방언 아닌가? 네, 혹시? 맞습니다. 네. 네,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언뜻 하는데. 어감은 이제 우리가 사기꾼 같은 느낌. 그렇죠. 사기적인 의미지만 이게 제주도 방언으로 해석하면은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그렇죠. 수고하셨다 이런 뜻이구나.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하는 텐트폴 드라마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 5편의 드라마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올해 매출이 1,000억대를 넘어서거든요. 네. 이 회사가 매출이 3,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회사예요. 작년은 250억이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 5개의 드라마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뭐 사실 드라마 매출은 성공하면 더 붙겠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프업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네. 뭐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붙는다 그러면 아마 펜엔터에 대한 주가 탄력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현재 1,300억이니까 아주 말랑말랑하게 가벼운 기업이네요. 네. 자, 5개의 기업을 지금 봤어요. 그러면 이걸 5개를 다 보기엔 그렇고 그래도 선택적으로 장호진 팀장이 조금 이렇게 초이스? 단기로 본다면 당연히 DBI텍이죠. DBI텍? 네. 뭐 어디? 그렇죠. 붕 떠서 시작하겠네. 네, 아주 뭐 관심이 셀 것 같고 좀 중기로 본다 그러면 한국정보인증과 이제 펜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날 뵈니까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겠네요. 백전무패 시간이었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와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에 오르비스 투자자문
네네, 오늘 어렵습니다. 또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